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에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몸은 나지키, 마음은 넓게, 즐거움은 일반과 같이. 대산종사 법문집 제1집 수신강요에 나오는 우리 생활 표준 3가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 번쯤 돌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기백칠년 12월 넷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원불교를 비롯한 7대 종단 지도자들이 12구 참사 49일을 맞아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의식을 봉행했습니다. 7대 종단 지도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12월 16일 오후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7대 종단 12구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합동추모식에는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을 비롯해 불교, 개신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민족종교 지도자들과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시작으로 7대 종단 대표와 유가족 대표의 분향과 헌화, 불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추도사가 이어진 뒤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민족종교, 개신교 순으로 종단별 추모의식이 진행됐습니다. 7대 종단을 대표해 추도사를 한 진우 스님은 대한민국의 7대 종교가 함께 모여 애도하고 추모하는 이 자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이러한 고통과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종교계와 시민사회 전체가 재발 방지와 사회적 안정망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참사 원인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정망 구축 등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12월 9일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시작한 제6회 소태산 영화제가 12월 11일과 12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12월 9일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개막작 거울과 바리깡을 시작으로 문을 연 제6회 소태산 영화제가 11일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 소태산 갤러리에서 태일이, 각질, 크리스마스의 제사 등을 상영한 뒤 12일 폐막작 그대가 조국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인 12일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도화 교무와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이 과학명상과 예술명상의 접점을 찾는 담론, 명상과학 예술을 만나다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도화 교무는 가상과 현실은 메타버스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면서 메타버스를 불의와 중도,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만남으로 설명했습니다. 미산 스님은 명상을 대중이 부담 없이 만나고 활용 가능한 영역으로 확장하길 바란다면서 한 참가자의 고상하고 깊이 있는 언어를 배제한 의미를 묻는 말에 자신의 리그에서만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명상에 적용할 수 있는 언어를 끊임없이 발견해야 하며 전 세대와 각각의 세대에 어울리는 언어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제6회 소태산 영화제는 현실을 확장하고 가상을 품고 넘어 각자의 스타일로 함께 즐기는 영화제를 목표로 현실과 가상이 실시간으로 어우러지는 메타버스 영화제로서의 가능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6년 창단 이후 성가 합창으로 법음을 전하고 있는 제주교구 원음합창단이 정기 연주회를 통해 신앙과 수행이 묻어나는 따뜻한 하모니를 선물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제1회 제주교구 원음합창단 정기 공연 풍류로서 세상을 건지리라가 제주교구청 대각전에서 개최됐습니다.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김지연 합창단 지도교무의 좌종 10타로 시작된 공연은 제주교구 원음합창단의 기도, 동방의 새불토, 한길로 가게 하소서, 열리었네 열리었네의 합창으로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특별 출연으로 국악단 가양의 아지랑이 소금 연주와 소프라노 이채영, 테너 강형권의 듀엣 무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제주교구 출가 교무들이 우리는 대종사님 해명의 등불, 나뭇잎 배 등을 합창해
제가 출가가 함께 완성해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제주교구 원음합창단의 마지막 무대는 송 오브 제주라는 주제 아래 제주를 대표하는 곡으로도 잘 알려진 감수광, 제주도의 푸른 밤을 선사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강혜선 제주교구장의 환영사에 이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종교음악은 마음을 밝고 깨끗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만큼 오늘 무대를 채운 아름다운 선율이 도민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 역시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 속에 일원의 진리가 온 세상에 전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합창단장 김영우 교도는 제1회 정기 연주회를 계기로 화합과 일심합력을 통해 선진님들의 원음 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울교구가 원기 107년도 정기교의회를 열어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계획했습니다. 12월 11일 서울교구청 한강교당 대각전에서 개최한 제33차 정기교의회는 120여 명의 재가 출가 의원이 참석해 원기 107년도 주요 사업 보고와 교화 결산 시상, 상임위원회 결의사항 추인과 원기 108년 교화정책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승인했습니다. 서울교구는 올해 재가 출가가 함께하는 활볼 공동체를 지향하며 미래, 혁신, 사람의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교구 교화 정책을 수립하고 10대 사업을 선정해 교구를 비롯한 112개 교당 기관 단체에 교법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 구현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계, 전곡, 이문, 원남교당이 봉불하고 도남, 방학, 역삼교당과 소태산홀등이 통합 이전 대수선으로 교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정기교의회에서는 한 해를 결산하는 시상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교화상은 강동 중구교당이 수상했으며 인재양성상은 한강교당 김용덕 교도, 공로상은 강화교당 서경수 교무에게 돌아갔고 합력상은 상계, 전곡, 이문, 원남교당이 수상했습니다. 또한 특별활동상은 시민선방위, 지구연합활동은 서울지구, 지역사회교화 수상은 가락, 김포, 은평교당에게 돌아갔습니다. 한덕천 서울교구장은 서울교화 100년을 앞두고 원기 108년을 설렘과 기대의 해로 맞이하자면서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당, 원천수가 솟는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청년의 지구단위 교화, 문화가 함께하는 교당을 제안한 뒤 교단 4대를 여는 중심교구, 선도교구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경기 인천교구 구리교당이 교전 10회 완독을 축하하는 법회를 열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12월 11일 구리교당이 교전 10회 완독 경축법회를 통해 공부하는 구리교당의 진면목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초청법사인 김덕수 경기 인천교구장은 교구 일반 교화상과 입교상을 시상하고 교전 봉덕에 동참한 전종훈 교도회장과 강성원 교도 등 23명의 교도에게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이어 축하설법에서 교전은 봉독한 만큼 보감이 된다며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믿음으로 체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분심으로 공부하는 구리교당의 공부 기운이 교구 전체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격려한 뒤 교구 교화 정책인 정기 상시훈련 정착을 위해 5분 집중선과 저녁 수행 정진 시간 활용을 강조하며 설법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전 10회 완독 동참 교도들의 감상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송법신 교도는 3년 전 교당으로 인도한 남편이 올해 교전 봉독을 먼저 시작했다면서 부부가 함께 10회를 완독한 사연을 전했습니다. 10회 완독을 추진한 서원각 교도는 지난해까지 교전을 357회 봉독했다는 한 교도님의 말씀을 듣고 발심하게 됐다면서 교전 봉독의 의미로 보물을 캐는 재미와 재생의세의 서원을 갖게 한 변화를 들었습니다. 동정수 교무는 구리교당이 비록 작은 교당이지만 우리 교당의 완독 소식이 지역과 교구, 교단과 세계 곳곳에 퍼져서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기원이 되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습니다.
영산 선악대학교 예비교무들의 계절학기 열기가 눈보라치는 영산 성지의 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 영산 선악대학교 계절학기가 12월 7일 시작됐습니다. 원기 107년 2학기 해제와 동시에 시작된 이번 계절학기는 예비교무들의 역량 배양을 위해 3주간 알뜰한 수업과 체험학습으로 꾸려지고 있는데요. 매일 오전에는 미국에서 온 교도 르넬과 티파니 교수가 예비교무들의 영어 수준 진작을 위해 수준별 회화 수업을 맡았습니다. 오후에는 짧은 보충 수업을 통해 학기 중 미비했던 부분을 예비교무와 교수-교무 1대1 혹은 1대 다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계절학기 1주차 특강으로는 상주 선원장 성명종 교무의 독경 수업이 열렸습니다. 남녀 분반으로 진행된 특강은 독경의 의미와 발성 훈련 및 개인 독경 지도로 이뤄졌는데 성 교무는 학생들의 독경을 일일이 듣고 피드백해주는 애정을 보였습니다. 매주 주말에는 문화활동과 교화단 활동 혹은 개인 정진이 진행되는데 예비교무들이 원하는 공연, 전시, 체험활동을 신청하면 학교가 전체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한편 3년의 준비를 거쳐 본격 시작된 영산선악대학교 계절학기는 올해는 시행 첫 해인 만큼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독경과 설교, 해외 교화를 위한 언어 교육을 우선 편성했으며 12월 29일 열리는 독경 설교 대회를 통해 3주간 독공한 결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을 계획 그리고 다짐 같은 것들을 많이 세우죠. 하지만 이분들에게 있어 이번 연말연시는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좀 품어온 선과 다짐을 이뤄내고 그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 전 출가 서원식을 마치고 전무 출신의 직분과 소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한 박종화 그리고 정지원 신규 교무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카메라 직접 보시고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금희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기매교당 출신 자타원 김자경 교무님 추천으로 이번 원기 107년 출가 서원을 한 박종화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언양교당 출신 함타원 사진원 교무님 추천, 이번에 107년도 출가 서원식을 하게 된 정지원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두 분 모시니까 뭔가 또 스튜디오도 가득 찬 느낌이고요. 오늘 이야기 좀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12월 9일이죠. 출가 서원식을 마쳤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출가 서원식이 일단 무엇인지 그 출가 서원식이 가지는 의미를 또 시청자분들에게 또 쉽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출가 서원식이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펼쳐주신 이런데도의 교법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진리와 만생령 앞에서 이 한 몸 다하여 성불재중 재생의세의 서원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원불교 성직자인 전무 출신으로 이 한 생을 오롯하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 교무님 그러면 출가 서원식 갈 때는 지금처럼 이런 복장을 갖추고 가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렇게 정복을 입고 법복을 입고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법복을 입고 이제 대학원에서 이 반백년 기념관까지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날 또 기억을 해보시면 어떤 마음이셨어요? 네, 저희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법복을 입고 이제 출가식을 하러 이제 기념관까지 향하게 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영모전과 세 분 스승님들 성탑 앞에서 이제 신고를 모시고 가게 돼요. 근데 그 가는 기간 동안 제가 마음속으로 저도 모르게 출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계속 반복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출가할 수 있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사실 저희가 일정이 바빠서 이렇게 출가 서원식을 하게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식을 시작하니까 저희 마음에 그 감사함이 참 커지고 또 이 시방 세계에 저희가 이제 출가 서원식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은혜 일터로 나가게 됩니다. 이걸 모든 곳에 알린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 보니까 책임감이 더 강해지고 저희들에게 더 이제 저희들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예. 처음에 하신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냥 누군가의 그냥 옷이지만 네. 공식적으로 입는 처음 이제 정복, 법복을 갖추고 가는 네. 그 자리에 주는 의미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인원 제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올해는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가 서원이 한 명당 초대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방역 수칙을 잘 지키자는 그런 조건 아래 많은 분들이 환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불단에 입장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 계실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불단에 딱 들어가자마자 많은 분들이 너무 환호를 해주셔서 정말 큰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대학원에서 출발해서 성탑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중간중간에 많은 교도님들께서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저에게 합장 인사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정말 이 길을 잘 선택했구나, 정말 큰 보온을 해야겠다라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은 이제 분위기가 좀 완화가 돼서 더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원식을 올릴 수 있게 되어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많은 분들과 격려 축하 말씀 들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 전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종법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궁극적으로는 강하게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훈련이 이 대종사님 교법을 저희가 실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들 각자도 훈련으로 저희들을 변화시키고 저희가 임지의 발령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훈련을 잘 해서 저희도 그리고 교도님들도 함께 잘 공부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법사님께서 전무 출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네. 저희들이 교무라는 단어도 쓰지만 전무 출신이라는 단어가 요즘 요 근래 잘 사용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렇게 힘쓰면서 함께 살아달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도 잘 또 새기면서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출가 서원식 이후에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럼 보통 흔히 얘기하면 일반 기업에서 뭐 발령이라고 하나요? 네. 어딘가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정해졌는지, 그래서 처음에 소개하실 때는 어디 출신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근무지가 좀 정해졌는지 궁금한데요. 보통은 이제 저희는 12월 말쯤에 발령이 받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크리스마스 그쯤 전후로 네. 발령을 받습니다. 그럼 오늘 내일 이제 곧 나올 수도 있는 네, 상황일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발령지를 보통 크리스마스 선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항상 이맘때쯤 네, 나오나요? 항상 이맘때쯤 나오는데요. 이제 그렇게 긴장과 설렘을 안고 발령지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내년 1월쯤에 정식 발령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발령받은 교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1월 초부터는 정식으로 발령장 받고 이제 그곳으로 근무를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왜 발령이 난다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난 좀 속으로 저기 가고 싶은데 여기 좀 갔으면 좋겠다. 뭐 갈 수만 있다면 내가 먼저 신청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마음속에 한 곳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것들을 좀 마음에 품고 있는지요?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그래요?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저희 교단적으로 현재 청소년들과 청년 교화에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저 스스로도 이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교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저 스스로에게도 교단적으로도 많은 교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화의 장소로 가면 네.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외과전원에서도 청소년 관련된 이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교무님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 왠지 좀 잘 어울릴 것 같다. 제가 지금 본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뭔가 잘하실 것 같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몇 년 후가 되면 또 초대석에서 다시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 교무님은 어떤 곳을 또 희망하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뭐 마음속에 네. 뭐 이런 곳을 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그런 생각이 뭐 조금은 사람이 들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총장님께서 모스크바에서 네. 거의 한 20년 동안 살다 오셨어요. 네. 그런데 총장님과 얘기를 해보면 정말 사심 없이 살다가 오셨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사심 다 떼고 어디든 가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네. 2학기 내내 그런 마음을 좀 공부를 했어요. 음. 예, 그래서 저는 어디든 가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네. 그냥 마음으로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 박 교무님은 청소년 쪽으로, 정 교무님은 어디든 보내드리면 제가 마음을 다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보통 우리 왜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이직을 하거나 발령을 받거나 아니면 학교 입학하기 전 그 시간대 지금이죠. 이 황금 같은 시간대 보통은 마음껏 쉬어야 되지 않을까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이 서원식 후에 근무지를 가기 전까지의 시간 어떻게들 보내시나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12월 9일에 출가 서원식을 올리고 네. 실제 발령을 받기까지 약 한 달여 시간이 저희 오.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네. 알고 있어요. 그 시간에는 저희가 그동안 수학 과정에서 저 스스로 이렇게 해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제가 모든 교도님들이 저에게 정말 큰 정성을 많이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많이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당을 가서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동안 감사했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네. 이렇게 다짐을 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휴식 시간도 많이 가지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답변을 듣자마자 제가 또 엄한 부끄러운 소리를 했다. 난 논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 수학 과정에 이제 복습처럼 네. 열공하는 모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따로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은 없나요? 미리? 박 교무님? 혹시 뭐 그 기간 중에 꼭 이거를 준비를 해서 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없나요? 아무래도 1월부터는 저희가 정식 교무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네.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한번 싹 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가지고요. 네. 이제 앞으로 가족들과의 시간을 많이 못 가지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들도 오히려 네. 많습니다. 그런 시간을 그냥 필수로 좀 가지고 와라. 네. 이런 이제 숙제를 미리 이제 받고 있는 건데 우리 정 교무님은 또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지 또 계획이 있으신지. 네, 저희가 출가식 이후에 이제 또 이사를 하고 이제 도반들과 같이 부산으로 졸업 여행을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대교당도 가고 초량교당도 가고 이렇게 다 가보니까 다 대종사님 또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다 다녀가셨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여서 교무님들께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임무도 많이 듣고 예, 격려도 많이 듣는 시간이었어요. 예, 그렇게 좀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심신간 네.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역시나 또 들으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 게 부산으로 여행을 갔으면 또 신나게 먹고 놀고 즐겨야 되는데 이래서 교무님들은 좀 다르다. 교당을 방문하셔서 이제 말씀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다짐을 이렇게 해오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서원식 전후로 뭔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좀 부담감도 많이 생겼을 것 같고요. 누군가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옷 이야기를 시작을 해주셨는데 정복이나 법복을 입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 중에서도 유니폼을 입는 직장인들은 뭔가 내가 휴식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장을 갖추고 있으면 행동 하나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음가짐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12월 9일에 네. 출가 서원식을 올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제가
출신인 동기매교당을 바로 방문해서 네. 교도님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제가 정복을 입고 딱 들어가니까 네. 교도님들께서 일어서셔서 저한테 합장 인사를 딱 해주시면서 교무님 오셨어요 라고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예비 교무가 아닌 정말 내가 교무가 됐구나, 정식 교무가 됐구나라는 네. 그런 약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말 하나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마음 하나 쓰는 거가 정말 큰 교단이나 저 스스로한테 큰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교당에 있는 교모들은 종법사의 대리라는 것을 네. 명심하라는 그 말씀이 더 크게 와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인사를 받으셨었나요? 나누셨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아직은 예비 교무니까 그냥 예비 교무님, 종화 예비 교무님 이렇게 네. 오셨어요라고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정말 정식으로 딱 갖추고 네.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라고 네, 오늘도 그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해주시더라고요.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 교무님은 또 어떤 마음 변화가 있었는지요? 네, 이게 막상 출가 서원식을 해보니까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정말 그 하나하나 많은 네. 한 분 한 분의 많은 은혜 속에서 내가 보호받고 또 그들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클 수 있었구나. 정말 많은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이 정말 크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에 따른 책임감도 느껴지는 것이 그 전무 출신 한 사람에게 건네는 그 희망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축하의 물결을 봤는데 그 물결이 나에게 거는 기대와 희망, 예, 그렇게 느껴져서 앞으로 정말 보훈의 현장에서 내가 스스로 행복하고 또 보훈할 수 있는 그런 교무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네. 막중한 책임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한 책임감, 부담감으로 좀 느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쯤 되니까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은 타고나기를 교무로 타고나신 걸까?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교무의 길을 선택하게 됐을까? 이 시작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결정적으로 내가 딱 교무가 돼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집안에 교무님이 안 계세요. 아, 네, 안 계시고 제가 4살 때 이제 어머니께서 저를 원강 어린이집으로 이제 입학을 시키셔서 그때부터 저는 원불교와 인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집안엔 아무도 안 계신데. 네,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원불교와의 인연이 이어졌고 그때 당시 계시던 국타원 박상진 교무님이 네. 께서 저를 너무 이뻐해 주셨어요. 저 보면 항상 웃어주시고 네.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 참 저런 교무님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 스스로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교무님이 한번 되어 봐야겠다라고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신성의 훈련을 가게 되면서 네. 서원을 세울 수 있었고 그 이후부터 계속 신성회를 다니면서 저 스스로 정말 저렇게 행복한 교무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서원이 점점 키워져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저를 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어린이집은 누구나도 갈 수도 있지만 꼭 원강 어린이집을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이 길을 같이 걷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근데 앞서도 계속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해주셨던 게 참 고마운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또 그분이 계기가 되고 인연이 돼서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마음을 먹게 됐으니 참 사람들이 네. 곁에 좋은 분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정 교무님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지금의 추천 교무님을 만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당을 네. 다니게 되었는데요. 어릴 때는 할머니 손잡고 교당을 몇 번 갔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러면서 교당을 가게 되었는데 교당에 가서 교무님의 설법을 듣고 이렇게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인과를 알게 되고 저희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 인생의 이 모든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해서 사실 네. 출가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저- 아는 것도 힘든 것 네, 같습니다. 알기도 사실 그때 다 알지도 못했고 네. 그냥 조금 아는 것이었고 그리고
저희 교단 근처에 밴의 훈련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향터원 종사님께서 네.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시는 어른도 있구나. 그런 좀 새로운 세상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치관도 변하고 그러면서 그 시기에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정말 잘 사는 길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는데 결국은 이제 출가를 하자. 그렇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역시나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또 끌어주고 네. 또 옆에서 이야기를 나눠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큰 뜻을 품고 서원을 이제 세웠지만 우리가 또 사람인지라 항상 좋은 일만 이렇게 가득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련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할 텐데 이럴 때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그런 경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참 궁금한데 두 분 중에 또 박 교무님이 엄청난 일이 있으셨는지 또 많은 이야기를 사전에 또 이제 막 소스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계를 맞닥뜨렸기에 네. 이렇게 또 꼭 전하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출가하기 전에 이 교무의 길은 항상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약간 착각 속에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우울한 날도 있을 거고 네. 기쁜 날도 있는데 저는 항상 기뻐야 돼, 항상 행복해야 돼라는 그런 착각 속에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 시절에 이제 살다 보니 네.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이렇게 교단에 힘이 되지 못할 만정 피해만 줄 바에는 차라리 일찍 나가서 다른 네. 길을 찾자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리고 추천 교무님께도 다 말씀을 드려서 교무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네. 원서에 도장만 찍으면 될 정도로 이제 남겨두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기 전에 한 번만 여행을 좀 다녀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무작정 차를 가지고 네. 이제 바다로 향했는데요. 네. 그날이 하필 또 태풍이 오는 날이었어요. 어머, 네. 그래서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그냥 비를 한번 맞아보자라는 생각에 바닷가를 그냥 걸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오. 네, 그렇게 이제 바닷가에 그냥 서서 네. 정말 그때 사하님께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한번 드려봤던 것 같아요. 사하님 저 너무너무 힘든데 이번에 한 번만 조금 도와달라고 제발 저 이렇게 힘든데 근데 막 이제 바다가 갈라지거나 갑자기 비가 그친다든지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네네. 이제 그 기도를 드리고 이제 다시 기숙사에 와서 이제 마음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뭔가 제 마음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부터 감사로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뜨는 거에 한번 감사를 해보고 물 마시는 것,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게 정말 큰 은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네. 다시 저의 서원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그런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되는 원선 찢어버리고 네, 이제. 찢어버리고. 그 꼭 이렇게 뭔가 영화 같은 스토리가 이렇게 네. 좀 기승전결이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필 또 태풍이 오고 비는 또 맞아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 속에서 또 사님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 마침 또 깨달음을 주시고 네. 본인의 이제 생각이 또 바뀌게 되는 그래서 지금 또 이 자리에 네. 함께하게 됐는데요. 정말 이 스토리 안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신규 교무가 되기까지 정말 이렇게 경계에 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를 잡아준 기준이 되는 그런 법문 말씀 항상 새기고 있는 게 꼭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말씀을 좀 주로 새기고 있는지 우리 정 교무님 먼저 좀 들려주실까요? 네, 저는 일원상의 진리장에서 그 일원은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는 네. 그 단어에 희망을 많이 걸고 또 제가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내 본성이 곧 일원상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아갈 힘을 얻고 또 지금은 제가 서원이 부족하고 신심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이 대종사님 말을 믿고 이 진리를 믿고 하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굳은 믿음으로 늘 그 퇴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네. 힘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박경호님도 그때 태풍 이후에 경계가 왔을 때 네. 생각하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사심잡념 난다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마음이 힘들면 네. 도중에 잠을 자기도 하고 쉬었다가 가기도 해라. 그리고 1000번째, 10,000번째 마지막에 한 번 다시 챙기면 그때부터 새 출발이 되고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 이 법문이 저에게는 큰 휴식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되었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건 아니구나. 쉬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한번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어 이 법문을 소개해드립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지금 말씀해주신 말씀이 그때 일과 거의 동일하지 않나요? 네, 너무 맞습니다. 약간 소름 돋게 이때 되면 좀 쉬어라. 그래서 더 가면 이제 지칠 수 네. 있는데 잠시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딱 맞는 또 네. 말씀을 새기고 계십니다. 자, 이제 교단 3대를 마무리하고 제 4대를 좀 준비해야 되는 또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이럴 때 또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들이 또 신규 교무님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주변에서 이럴 때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전해주시던가요? 어떤가요? 저는 이제 이런 학부 시절과 대학원에서부터 너희는 4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이제 출가 서원식을 올리고 난 후에 정말 내가 앞으로 4대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전무 출신이구나 그런 네. 생각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출가하기 전에 좌산 상사님과 경산 상사님 두 분을 뵙고 왔어요. 네. 두 분께서 같은 말을 해주셨는데 우리 때보다 지금이 너희 때가 정말 살기 편하다. 라떼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우리 때는 정말 갖은 고생도 많이 했지만 너희는 편하게 옷 입고 밥 먹으면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냐.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지님들께서 그렇게 정말 갖은 고행을 네. 해 나가시면서 이루었던 이 교단을 제가 앞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지금은 자원이 부족한 시기는 아니니까요.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또 그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정 교무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억나시나요? 네, 저희 교단적으로도 이제 3대를 잘 마무리하고 네. 4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힘을 많이 보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총장님께서 이제 최근에 자주 하시던 말씀인데 네. 이 세상이 아직 이 법을 모르고 우리도 이 법을 아직은 다 모른다. 그러시면서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면은 이 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자주 강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법을 정말 잘 알고 정말 대종사님의 이 법을 펴신 뜻을 정말 저희가 깊이 알아서 알고 또 실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정말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원불교의 좋은 점, 장점, 이 일원상의 진리와 이 사안사요 삼학팔조를 정말 저희가 잘 실천하고 잘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말 기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제 두 분의 또 역할들이 어느 곳에서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생각나는 분들이 지금 막 계속 지나가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이분은 내가 오늘 이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가면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다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대신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지 다른 분들이 안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꼭 한 분만 만약에 선정을 해야 된다면 어느 분께 참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좀 전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네. 많은 분들의 응원과 그런 기운들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네. 저는 이제 함께 공부한 저희 적공학년, 저희 학년 이름이 또 적공학년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적공학년을 제가 총 4년을 함께 했는데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부족한 모습도 많이 봐와주고 제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네. 밀어주는 그런 응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적공학년에게 특히 이렇게 함께 출가해줘서 그리고 앞으로 교단을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 교무님. 네, 저도 추천 교우님 덕분에 출가를 할 수 있었고 또 도반들 덕분에 함께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희가 혼자 내가 여기서 혼자 밥 먹고 네. 공부하고 잠자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네. 저희가 같이 있어서 서로 도와주고 공부하고 또 부족한 점은 또 채워주기도 하고요. 서로 감싸 안아주면서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함께 같이 네. 이제 일을 하고 또 같이 공부할 도반들이니까요. 앞으로 서로 또 계속 믿어주면서 네. 도와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를 또 전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통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원불교 교화의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는 뭐 청년교도 감소라든지 어린이 법회 부재라든지 청소년 전담 교무 부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도반님들과 얘기하면서도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두 분도 이야기를 조금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나눌 때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나요? 저희도 항상 공부할 때 이 대종사님의 교법을 어떻게 더 쉽고 간단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설교도 많이 연말을 하고 교리들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대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탈종교화 시대에 많이 네. 들어들면서 종교를 멀리하고 나오지 않는 그런 네.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시대일수록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스승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숫자에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깊은 공부인 제대로 된 공부인이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항상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가 너무 외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제 내면의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정 교무님 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실제로 이제 법회를 보는데 아이들이 이제 숫자가 감소하거나 이제 청소년들 특히 학원을 다니고 이러면서 숫자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많이 안타깝고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지금 선배 교무님들도 많이 애써주시고 네. 저희도 앞으로 애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사회가 바뀌면서 네.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재밌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종교 문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 마음속에 사실은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있고 그 학교에서 친구들과 또래들과 그 인간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든지 직장에서 그런 인간관계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인과와 영생 그리고 이 사은 은혜를 모르고는 이게 뿌리 깊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저희 전무 출신들이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고 또 훈련으로서 자신을 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만났던 그 인연들처럼 두 분이 또 누군가에게 또 은혜의 손길들을 내어주시면 또 한 분 한 분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대가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시대는 너무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저희가 진짜 어떻게 쫓아가나 걱정이 될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불교가 아무래도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그래도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젊은 또 신규 교무님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불교가 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또 보완된다면 어떤 점들을 또 보완하면 좋을지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원불교는 새시대 새종교라고 네.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자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정말 이 현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마음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나 네. 저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경계들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계들을 해결해 나가는
나갈 때 우리 교법으로 특히 우리 교법으로 해결해 나갈 때 그럴 때 정말 해결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가 많이 변화가 되어 갈 때 저는 그럴 때 많이 기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스스로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원불교가 특히 이렇게 현실의 문제들에 해답을 내어줄 수 있을 때 이렇게 현실 속에 있는 시대가 변할 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교수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요? 네, 정말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종교가 그 시대에 이제 늦게 가면 안 되고 더 리드를 해야 되는 게 사실상 이제 역할인데요. 저희가 대학원에서 교화단에서 이제 초타원님의 그 책으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거기서 초타원님께서 항상 가시는 곳마다 거기에서 정말 힘든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그거를 딱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교도님들께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종교가 기본적인 것을 잘 지켜나가되 지금 아무래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다 디지털 기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앞장서서 이제 접근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훈련도 할 수 있고 법회도 볼 수 있고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네. 저희들의 과제이고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조금 채워가고 그리고 잘하는 부분들은 더 강화시키는 거, 이 부분들이 바로 아마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 교무님들의 또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교무님들의 모습에서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교무로 좀 기억이 되고 싶은지 혹시 그리는 교무상이라고 할까요? 혹시 그리고 있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제가 출가한 이유가 바로 그 행복한 네. 교무님을 모습을 보고 제가 출가를 했듯 많은 교도님들한테 제가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무님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 모습으로 인해서 그리고 제가 그 교도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교도님들도 실제로 많이 행복해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교무님. 네, 네. 좋습니다. 정 교무님은요? 네, 저는 제가 가는 자리마다 저도 살아나고 제 주변도 살려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제가 만나는 또 교도님들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을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집단이 또 윤기가 흐르고 네. 제가 사는 그 교당이 또 제 일터가 같이 이제 따스한 윤기가 흐르고요. 그리고 그 지역 사회가 또 그 국가가 그렇게 이 나비 효과처럼 네. 점점 다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 꼭 이뤘으면 좋겠네요.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모두가 정말 전 세계가 멋진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앞서 이야기 나누었듯이 우리가 교단 4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또 전무 출신들이 교화 현장에서 함께해 주시는 게 우리 원불교 미래에 좀 큰 힘이 될 겁니다. 전무 출신을 좀 고민하거나 혹은 전무 출신을 좀 꿈꿔보고 있는 그런 후배들에게 딱 가장 가까이 있는 선배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이 와닿을 거란 말이죠, 이야기가. 그래서 한 말씀씩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박 교무님 먼저 메시지 네. 좀 전해주실까요? 제가 짧게 살아보니까 네. 이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고 우울한 날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환경에 쓸려버리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뭔가 딱 우뚝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딱 강인함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강인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대종사님의 교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법으로 저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행복과 활력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무 출신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정말 행복을 원하신다면 이 길을 한번 같이 나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전해봅니다. 네, 오늘 밀고 계시는 키워드가 행복이셔가지고 네, 꼭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경훈 씨도 메시지 한번 주시죠. 네, 저도 사실은 이 성직자가 된다는 것, 이 성직의 길이 들어온다는 것이
참 저도 쉽지가 않았어요. 네. 많이 부담이 되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 성직자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생각을 잘 해오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직의 길이 저도 쉽게 느껴져서 온 것이 아니라 잘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희망으로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믿음에는 아직 변함이 없고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의 자유를 얻고 또 주변에 은혜를 만들어가고 또 진리를 알아가는 그런 삶들이 참 뿌듯하다라는 그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보람된 일이고 내가 후회하지 않는 길이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이제 편지처럼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제가 오히려 편지를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요. 신규 교무님이시니까 이제 또 앞두고 있잖아요. 딱 1월이 되면 딱 새 출발을 하실 텐데 나중에 한 10년쯤 뒤에 나 신규 교무 딱 서원식 받고 딱 시작하기 전에 네, 이런 마음을 가졌었지라고 좀 돌아보실 수 있게 저희가 박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이제 또 요즘에는 온라인이나 이런 이제 영상물 플랫폼 통해서 이제 박제를 가능하니까 편지를 좀 한번 남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0년 뒤에 나에게 그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지금 다시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쑥스럽지만 카메라 직접 보시고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박근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끄럽네요. 종아야, 네. 10년 전에 정말 너가 출가 서원을 세우고 그 길에 힘든 일도 많았을 거고 행복한 일도 많았을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그리고 이 교법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다. 앞으로 너무 힘들면 누구한테 털어놓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너가 되었으면 한다. 네. 네. 10년 후에 박종환은 부모님의 아들로서 누나의 동생으로서 그리고 대종사님의 법을 전하는 전무 출신으로서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씩씩하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랄게. 잘 지내. 안녕. 잘하시네요. 이제 부끄러우니까 바로 가죠. 정명님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 행복한 교무가 되셨나요? 10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제 조금 더 단단해졌으니까 정말 사심 내지 마시고 사심 내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교단에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말 은혜를 더욱더 확산시키고 더욱 기쁘게 보온하면서 정말 대종사님의 혈심 제자로 함께 살아갑시다. 네, 네. 좋습니다. 정말 저에게 시켰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이제 이번 매거진원은 정말 저장하셔서 두고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초대석 거의 마칠 시간인데요. 그래도 오늘 출연하셨으니까 혹시나 지금까지 못한 메시지가 있다면 두 분 짧게 해서 한 분씩 좀 이야기 남길 수 있는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출가 서원을 하고 간사 2년과 수학과정 6년 동안 저를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많이 기다려 주시고 해주신 모든 출제가 교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서원 잃지 않고 대종사님의 법을 전하는 전법사도로서 성불제중 재생의 새 서원을 잃지 않고 열심히 보온 적공하는 공부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제 혼자 힘으로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분 한 분 모두의 그 정성과 마음이 모여서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고요. 정말 서원과 신심을 키우고 또 공신과 공무심, 자비심 키워나가면서 스스로 행복하고 또 은혜를 만들어가는 전무 출신이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초대석 이렇게 마칠 시간이 벌써 됐는데요. 오랫동안 품어온 서원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뒤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또 신규 교무님과 함께 만들어갈 원기 108년 또 제4대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 꼭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단과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교무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108년 신정절 기념식이 1월 1일 10시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거행됩니다. 인터넷과 원음방송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에 앞서 오전 5시에는 중앙총부 원음각에서 새해맞이 타종이, 오전 5시 30분에는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새해맞이 기도식이 열립니다. 원불교 대학원대학교의 선훈련과 원불교 대학생연합회 대학 선방이 함께하는 제1회 겨울 청년 마음훈련이 2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간 중앙중도훈련원에서 펼쳐집니다. 행복한 삶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1월 29일까지입니다. 원불교연맹 스키캠프가 2월 8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어린이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붙잡고 싶다는 생각 요즘 많이들 하실 텐데요. 하지만 보내야 할 건 미련 없이 보내줘야 새로운 희망을 다시 꿈꿀 수 있을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잘 마무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